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오마이 주식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전반적인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분기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는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분기 첫 스타트가 매우 좋았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또 중국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특히 또 경기 민감 섹터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 하락에 대비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자산의 한 20% 정도는 인버스 ETF에 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 금요일 또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서면서 금요일과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그만큼 시장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은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글로벌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코오롱 형제들의 하한가 이슈가 전반적인 이 바이오 제약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시장이었다면은 바이오 제약 시장 자체가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이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의 반등이 특정 업종,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이 반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시각을 유지해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보사 판매 중단에 따른 이슈가 크게 시장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보사 판매 중단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즈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월요일 오마이 주식입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볼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부정적 의견 공시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삼성전자가 증권가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공시를 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 공시로 이러한 내용을 내놨어요. 자, 그 이후로 아마존에서 삼성전자가 D램을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부실하면서 이런 설이 도는 것이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고요. 네. 자, 이런 실적 예고 예방주사 같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분분한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제가 IT 종목들 자체로 시즈널적 계절적인 패턴이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실적을 한번 조사해 온 데이터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런 데이터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서 평균 그 증가율을 또 다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분기가 전 4분기 대비해서 7.73% 정도 마이너스 납니다. 자, 이건 매출 기준입니다. 2분기는 1분기 대비 5% 정도 증가하고 3분기는 2분기 대비 3% 정도 증가, 4분기에는 3분기 대비해서 5%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2분기 한 5월, 6월까지 강하고 그리고 3분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4분기에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데 이번에 발표한 그 예상 실적을 보면은 2019년 1분기 추정 매출액이 전년 4분기 대비해서 8.97% 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매우 큰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10년 이후로 보면은 평균치 대비해서 한 1% 정도밖에 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 부분에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2010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2017년까지 매년 4분기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게 2018년이고요. 무려 한 20%가량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4분기에 삼성이 올랐고 그게 1분기까지 이어졌고 2분기에 하락했던 패턴이 지난 2018년 4분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실적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우려감이 삼성전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너무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5월 정도를 고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하락한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건 매년 있었던 패턴의 반복일 뿐이고 이번에 악재가 시장에 큰 우려로 작용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우려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자. 하지만은 계절적 특성상 5월부터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구름님의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향후 전망이요. 구름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는 자세히 적어주시지 않으셨네요. 자, 일단은 올해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일단 네. 정부에서 예산을 대규모로 좀 늘리면서 전반적인 방산주에 대해서 실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방산 업종 자체가 과거의 남북 경협주와 완벽하게 상반된 테마적인 패턴으로만 움직이지 않죠. 이제 글로벌리하게 방산에 대한 투자 금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관계가 좋아진다 한들 방산에 대한 투자 금액이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산주들이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괜히 북한 테마주와 그 상반되는 테마에 형성되면서 본연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서야 반응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것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지난 2015년 말부터는 꾸준하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남북 경협주와 상반되는 테마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본연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 이번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무려 22.4%가 더 오르는 수치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점을 찍고 매우 많이 올라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한 32,000원대 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을 찾고 싶으시다면은 한 47,000원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손절가 32,000원 제시해 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가능하겠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희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후성 물어보셨어요. 매수가는 7,670원에 비중은 5%.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8,400원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분은 큰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시는 네.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치고 빠지고 싶으신 분 같은데 8,400원까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후성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가에서는 매수 유지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는 있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후성의 경우는 뭐 반도체 특수가스도 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요새 흐름이 좀 쉬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1차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재부각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뉴스도 나올 것이 분명하고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관련주들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후성 같은 경우도 12,000원에 대한 정고점을 지난 2018년도 8월경에 뚫지를 못했고 떨어지고 있고 또 추세상으로도 지지할 수 있는 선들을 다 이탈하고 나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좀 이런 차트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400원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만 목표를 달성하고 매도하자라는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오른다면 8,400원까지 오른다면 아마 그 이상까지는 훨씬 더 오를 겁니다. 즉 8,400원까지 짧게 보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000원대 위에서는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찬희님께는 8,400원까지 오른다면 그 이상도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선방을 하면서 3,160선도 훌쩍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2.5% 오른 3,17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1.8% 오른 29,58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증시는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벤트를 주목하며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 참가한 미국 재무장관은 베이징 협상과 관련해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장기간 끌고 오고 있는 무역 협상의 마무리와 관련된 분위기를 만들며 한층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올해 1분기 중국 증시는 최근 5년 내 가장 좋은 분기 상승을 보였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의 중국 A주 편입 확대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확대와 묘 부총리를 필두로 하여 4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릴 계속되는 무역 협상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중국의 철도 정책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인 선전시는 28일 13개 철도 공정을 진행할 의사를 밝히며 선전 지하철 투자 건설 그룹과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선전시는 향후 13개 신규 철도 건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중국 당국의 주된 발전 전략인 중국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외강아우 대망구 인프라 확충 작업의 하나로 좀 해석이 되면서 대규모 철도 공사를 시작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주의 상승이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으로는 중국 중차,康리 기전 등이 있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정보기술, 부동산 섹터는 상승폭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케이썬님이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 오늘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어차피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락시 담아갈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회사 측에서는 회사 지금, 측에서는 네. 그쵸, 그냥 그 명칭만 바뀐 거다. 그쵸.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곤 있고 사실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오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크지 않은 비중, 뭐 투자 자산의 한 10% 이내 비중이라면은 들어가도 엄청나게 큰 부담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은 저도 조금 더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한가를 가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일 장 시작하고 뭐 적어도 조금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거를 짧게 노려보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근데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은 안정화가 되면은 좀 접근해도 조금씩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이번에 YG와 같은 그 급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뭐 아무튼 크지 않은 비중이라면 조금씩 접근해 봐도 뭐 나쁘진 않겠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안정기로 그렇죠. 좀 접어들었을 네. 때 조금씩 담아가 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식약처에서 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전문가도 모를 겁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굳이 투자해 보신다면 정말 소량으로만 일단 리스크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추세가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확인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가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경기 민감 섹터가 일제히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주 올라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이것도 지금 라이브 방에다 올려주셨어요. 저희 오마이 주식 라이브 방이 아니라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에다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찾아서 확인을 했네요. 매수가는 35,0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JJ16JJ님이 올려주셨네요. 오마이 주식 라이브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35,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좀 시끌시끌했죠? 리스크가 좀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쉬어갔고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연초부터 신규 상장 종목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죠. 뭐 지난주에도 저 생각나면 저 말하면 하나제약 생각난다 이런 맞아요.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근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제가 조금은 이제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드리고도 신규 상장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러면서 패턴 자체가 대형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도 조정을 받은 것들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대우조선해양도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동안의 리스크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비중이 만약 많으시다면 한 32,000원 구간에서 조금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면 32,000원 이상까지도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32,000원 선까지도 공략이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3월 시장보다는 4월 시장에서 조금 대형주를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긍정적이긴 하죠. 대신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이라고 보기에는 3월 시장에 비교해서는? 비교해서는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3월 시장에 비해서는 4월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이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장남이짱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릴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 종목 거래량 상위에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봤거든요. 근데 네. 전거래일에서 상한가로 치솟더니 오늘 장에서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지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상한가와 또 급등한 이유가 대주주 변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네. 근데 이 대주주 변경이 이렇게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실제 이슈인지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자세하게 분석은 못 해보겠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즉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매우 많지 않고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500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작죠. 아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작전에 대한 가능성이 꽤 높은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물량이 뭐 단독 몇십억만 있어도 마음대로 상한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보통 이런 유사한 패턴에 비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가격선을 지지해주면은 상승을 이어나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보통 그 가격선은 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지지해준 가격선이고 오늘 딱 그 가격선이거든요. 어제 네. 종가 기준, 즉 전일 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지지해줬기 때문에 전일 종가가 한 113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113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은 테마주가 강해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면 경협주라든지 테마주가 막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일단 오늘까지만 봐도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런 테마주가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투자하신다면은 1130원대 1120원 정도까지만 좀 보고 이 가격 위에서만 접근해 보시고 이탈하면은 좀 물량을 매도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스타엔터에 대해서 좀 기업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지선을 충실히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빨리 볼게요. 일단은 대북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4월 들어서 굉장히 주말 사이에도 한미 그리고 북미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현대사료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가격이 저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살짝 반등은 했는데 한번 다시 조정받으면 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이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담기에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현대로템은 제가 대북주를 말씀드릴 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대북주도 워낙 많죠. 몇십 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할 수 없지만 패턴 자체는 비슷해요. 아난티 같은 걸 빼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분명히 제가 그 대북주 관련돼서는 현대로템에서 아마 21,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담아가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앵커님도 이 시기에 대북주를 담아가도 괜찮다고 해서 놀라셨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경협 저번에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됐었던 케이스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측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됐었던 부분이고 또 북한이 쉽게 이런 핵시설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건 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북한 관련돼서 이슈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크게 지금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안건이라 쉽게 놓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경협주는 계속 갈 겁니다. 대신 이 파동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21,000원 구간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 그 구간에서 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경협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기준에서라고 말씀드리면 또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이 1억인데 대북주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기준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 아니면 안정화된다면 추가 매수 그러니까 그게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대북주도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쁜 타이밍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도 아니네요. 1억 중에 100만 원이면? 아니죠. 1,000만 원 주는 게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중에 네, 100만 1,000만 원 중에 1, 200만 원이 1차적인 거고 한 5차례 정도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네.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북주 중에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거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글쎄요. 일단은 그거는 이거 좀 SNS에서 후에 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저는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한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할 시간을 주셔야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그럼 같습니다. 잠시 네. 후에 대북주 탑픽 종목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어닝 시즌 앞두고 있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이것도 100% 데이터 기반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산업을 나눠서 이 EPS, 그러니까 추정 EPS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정 EPS가 4주 전, 그러니까 1개월 전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추정 EPS가 많이 상승한.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1개월 전 대비해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이 산업의
추정 실적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건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많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건데 관련돼서는 표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기기 쪽인데 4주 전 대비해서 추정 EPS가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NC바이오부터 오셈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13%가 증가한 다각화된 금융인데 아주캐피탈부터 나이스 평가 정보, 세 번째는 음식료 담배 쪽에서 오뚜기부터 한일사료가 약 8% 정도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매 부분이 한 7% 정도, 그리고 가정 및 개인용품 부분이 4.5% 정도 4주 전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그리고 이 내에 속한 종목, 그러니까 오른쪽에 속한 종목은 그 산업 내에서 현재 수급과 추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 리스트니까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기기에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이 임플란트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나 또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성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심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꼽아주셨고 일단은 4월 시장, 3월 시장보다는 선방할 거라고 보십니까?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싶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지만 네. 2분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진했었던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좀 쉬어갔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IT에 대해서 제가 1분기에 오를 거다라는 것도 다 전년 데이터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IT에 대해서도 작년 말부터 1분기에 떨어질 거라는 리포트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는 오를 거였다거든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한 5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좀 흐름이 괜찮았던 IT가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또 리포트에서 IT가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저도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리포트도 항상 맞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 기반으로는 좀 더 보수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IT 뭐 대형주를 기점으로 이번 뭐 3월보다는 4월 시장이 조금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라고 딱 단어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전문가님이 전망을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까지 흐름을 봐서는 그래도 4월이 3월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오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올랐다라는 점과 또 특정 산업이나 업종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이 그래도 안정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4월이 폭등장이 나올 거다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순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고 굳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210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10선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보고 그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3월 대비해서는 좋은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코스닥 지수는 710선만 지지해준다면은 4월 시장, 3월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해 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은요, 못다한 종목 상담과 못다한 시장 얘기 4시 30분까지 SNS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장우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